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6일 일요일 손상TV 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글을 소개해 드릴 텐데, 진짜 이 두 분은 꾸준히 글을 쓰면서도 이 정권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조목조목 아플 정도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화가 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정권의 정치방역과 대북정책, 이 단어들만 들으면 어이쿠야 짜증을 넘어서 뚜껑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차분한 마음으로 이 두 분의 글을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전철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니 이 천벌받을 인간들이라는 경기도 의사의 이동욱 회장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 전철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았는데 이것들이 사람 새끼들인가 싶습니다. 정부가 이런 거짓말을 국민에게 버젓이 하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니겠습니까? 양심도 없는 이런 거짓 선동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철역마다 붙어있는 광고에 코로나 전국 2차 대유행이 지난해 8월 18일 발생했고 8.15 집회 탓이라고 대대적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와 비교도 안 되게 심각한 3차 대유행은 아시다시피 문재인이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뿌려서 발생했는데도 이것은 무엇 때문인지 언급도 안 해놓았습니다. 8월 16일 1 확진자 숫자가 279명이고 8월 18일 1 확진자 숫자가 246명인데 2차 유행이 8월 18일 발생했다고 대국민 사기, 국민 마녀사냥을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8월 16일 2차 대유행 발생했다고 하면 잠복기 때문에 8.15 탓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8월 18일이 2차 유행 발생일이라고 한다면 이것들 천벌받을 인간들이 아닙니까? 뻔한 거짓말을 전철역마다 이렇게 하면서 8.15 집회 탓하는 것들이 인간입니까? 이건 양심의 화인 맞은 정권입니다. 화인, 이 불도장 맞은 정권이에요. 이야,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동욱 회장이 광분하는 그 지하철 광고를 보여드리면서 8월 15일부터 지금 2차 대유행 그와 관련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8월 18일 2차 대유행에는 마치 그것이 광화문 집회, 8.15 집회 때문에 그런 것이냐 거기에다가 글을 써놓았지만 3차 대유행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2차 대유행처럼 1, 2차처럼 저런 식으로 토를 단다 그러면 3차에도 분명히 그걸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거기에 문재인이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뿌려서 제3차 유행이 됐다. 이거 왜 못 붙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에 기록도 안 해놓고 2차 유행은 279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8월 18일 발생했는데 이것이 8월 15일 집회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8월 16일 1일 확진자 수가 279명이고 8월 18일이 확진자 수가 246명인데
2차 유행이 8월 18일 발생했다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되려면 8월 16일 날 279명, 8월 18일 240명, 더 적은데 이걸 2차 유행이 발생했다고 이런 식으로 갖다 쳐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8.15 탓을 합니다. 이 엉터리면 대국민 사기를. 이걸 지금 우리 의료 전문가인 이동욱 회장이 보고 열받아서 글을 써 저에게 보낸 겁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 방역을 할 일인지 한번 두고 봅시다. 하여간 코로나 가지고 우파들 집회 잘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안 그래서 벌써 끄집어 내려왔을 텐데 하여간 한번 두고 봅시다.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정권이 망할 겁니다. 다음은 평양 하늘에 몇 개의 대북 풍선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는 전 청와대 행정관 허현준님의 글입니다. 북한의 정보가 들어가는 방법은 전파, 휴민트, 전단 이 세 가지 방법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휴민트는 정보원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정보 또 혹은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 정보원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휴민트가. 전파는 라디오, TV 송신, 인터넷, 휴대폰 등이 있는데 북한 당국이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그 틈을 비집고 라디오와 휴대폰은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도 접촉되고 있다. 접촉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걸리면 사형 또는 15년형, 정치범 수용소 등에 수감된다. 공화국을 위협하는 간첩으로도 처벌이 된다. 휴민트는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 당국이 늘 경계하던 것이지만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인적 교류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집권 이후 휴민트를 일방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정보 라인이 대부분 사라졌다. 그 상황에서 목사, 선교사, 민간 북한 인권운동가, 상인 등을 통한 인적 정보 교류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북한 내에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 지인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북 풍선과 라디오 방송이다. 풍선은 언제 어느 곳에 떨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풍선은 바람을 타고 거침없이 북으로 들어간다. 소리도 없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높게 날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일부 군사 경계선에서 포착되어 총질을 한다고 풍선이 잡히는 것도 아니다. 밤에 풍선을 날리면 군인들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 풍선은 육지에서만 날리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나가 바다 위에서 동쪽에 있는 섬에서 바람 방향이나 세기를 고려해 날릴 수 있다. 그러면 해상 경계선을 지나 북한 해주, 사리온, 남포,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다. 대북 풍선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보이고 확인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파괴력과 공포감이 크듯이 대북 풍선도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 풍선을 날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거나 북한 어느 지역에서 풍선 전단지가 발견될 때마다 김정은, 김여정 일가는 공포와 분노로 발칵 뒤집힌다. 그만큼 대북 풍선은 김정은 일가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통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풍선을 날리자 남조선 당국 책임 운운하는 김여정이가 보인 히스테리적 반응에서 그들의 초조감이 드러난다. 이런 일화도 있다. 10여 년 전 비핵화 관련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 고위급 인사가 천영우 외교안보실장의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대북 전단을 중지해달라며 빅딜로 천안함을 시인할 의사까지 보였다고 한다. 대북 풍선을 막는 자들은 김정은에게 안테나가 꽂혀있다. 김여정의 윽박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순식간에 제정했다. 이제는 라디오 방송과 USB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려 시도하고 있다. 대북 풍선은, 대북 라디오는
바람을 타고 전파를 타고 평양, 개성, 원산, 함흥, 신의주, 해산 등 북한 전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날이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이다. 참 이게 참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국민은 작사를 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한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되뇌인 말입니다. 더더욱이나 북한과의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을 개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한테 쏟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김정은이를 쳐죽이든 쫓아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속여야 되는 것이고, 김정은이 김여정이 겁이 나서 법까지 전향하는 이 정권 민주당,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북 전단 날리는 게 그 민통선 그쪽에 있는 주민들 불안하게 만든다고 해서 지금 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북 전단 날리는 게 민통선 주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사일 쏘아대고 허구한 날 핵을 들먹이면서 미국과 한국을 전쟁 목표로 몰아가는 북한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까? 법을 만들려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 게 아니라 그런 거 만들어서 자국민 목을 쪼는 그 시간에 북한 김여정이 주댕이 깨매는 공업용 미신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답니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차라리 나라 북한에 갖다 바치고 화끈하게 노예로 살자고 국민에게 선포하십시오, 양반들아. 아, 진짜 이거 진짜 코로나 때문에 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겠고 참 애먹겠네 진짜 이거. 자꾸 그렇게 국민들 분노를 머리 끝까지 한번 올라가게 해보세요.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말합니다. 코로나로 죽거나 이 정권에 이대로 가다 죽거나 똑같다고. 그래서 국민의 참을성이 그 임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당신들 스스로 한번 끝까지 한번 밀어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못됐어. 자, 자꾸 기재기하면 머리만 아파지고 뚜껑만 열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